오늘은 그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였죠. 노무현을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은 또 그 먼 곳 봉화까지, 날씨도 좋았죠. 우리 부시 대통령이 그림까지 그려와가지고 그 기념 추모에 그 의미를 더 새긴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뭐 노무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뭐 추모하고 뭐 그러려고 오늘 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그 공과 과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역사적 평가가 진행이 되겠죠. 박정희 대통령이 죽은 지도 꽤 됐잖아요. 그것처럼 그 현대사의 그 역사적 재평가는 뭐 우리 현재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역사적 평가를 계속 하겠죠. 노무현 대통령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같은 정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먹고 살기 바빴던 그냥 일반 서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정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 않았는데 노무현이라는 어떤 돌출된 모서리가 있는 그런 정치인이 전면에 등장하니까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정치인을 만나니까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노무현을 보고 열광도 하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게 됐고, 노무현의 그런 정치 과거, 정치 역정, 지역 감정을 타파하고 사람 중심 사회, 사람이 사는 세상, 그리고 정의를 구현되는 그런 정치, 이런 것을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노무현의 그 지난 인생 자체가 그것을 또 대변해. 찌들어진 가난, 그리고 부인과의 그런 스토리, 그리고 사법시험, 그다음에 상고 졸업생, 대학 졸업도 아니고, 이런 모든 것이 인생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고, 그래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했죠. 저도 뭐 노사모 활동을 뭐 열심히 한 것도 아니었지만, 노사모 그 자체가 그때 당시 새로운 트렌드로서 하나의 정치인 카페로 성장을 했고, 뭐 라디오 21일이라든가 서프라이즈라든가 이런 뭐 정치 뭐 카페도 아니었죠. 그런 포털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없지만, 노무현을 통해서 많은 그런 그 이야기들이 오가고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죠. 자, 오늘은 뭐 노무현 대통령 뭐 서거 10주기라서 뭐 기념하고 제가 뭐 그럴 만한 이유도 없고 자격도 없고 뭐 그러고 싶지도 않죠. 그런 노무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그런 대통령의 역정, 그 다음에 변호사로서, 인권 변호사로서 노동자 편에 서서 그렇게 인생을 달궜던 그런 노무현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물론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검사들과 그리고 기성의 틀에 박힌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 언론과의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기존 뭐 한미 동맹 관계, 또는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이슈들을 제기를 했고, 뭐 연정이라든가, 저도 그때 당시에 연정이라는 이런 것이 너무 파격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하는 이런 가치들이 상당히 급진적이었다. 그때 당시의 국민들 수준에서는 약간 따라잡기 힘든 그런 정치 담론을 제기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죠. 지금 보면은 일상화가 됐지만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너무 파격적인 주장이었죠. 지금도 연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는 연정을 엄청나게 찬성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에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연정이란 개념은요, 정치가 그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연정을 제시했는데, 그것을 한번 또 문재인 대통령 시대에 또 연정인가? 누가 그 연정론을 제기를 했었죠? 그때 또 논란이 많이 됐었죠. 욕도 많이 처먹고. 그 부분에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취지가 아닌데, 뭐 한나라당이 우리하고 적대 세력인데 왜 그 연정을 하느냐, 뭐 이런 주장이었죠.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의미로 그걸 주장했는지는 뭐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적대적인 정치, 그냥 극단으로 치달은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한번 제안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그런 이야기를 뭐 나중에 한번 해보기로 하고요.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 10주기가 되면서 뭐 노무현 극노들, 특히 뭐 민주당에서 또 한자리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또 공천이라도 받아보려고 하는 정치 지망생들, 대의원들, 이런 분들이 모두 봉화로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죠. 도대체 뭐 정치에 관심 가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그런 외면을 먹고 자라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죠. 그런데 노무현을 통해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저도 생각이 나는데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초라는 걸, 요즘 전기 시대에 누가 초를 삽니까? 쭈삣쭈삣 편의점에 가가지고 초 2개 사가지고 여의도 그 뚝방에다가 차 주차해놓고 혼자서 걸어서 여의도 당사 앞에 가가지고 국회를 바라보면서, 여의도 광장인가요? 거기서 그 무슨 은행이죠? 거기 앞에서 촛불 집회에 참석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치하다가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수줍게 혼자서 노무현 탄핵 반대 이것을 부르짖었던 기억이 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시사했던 어떤 이미지라든가 정치 교훈은 뭐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공과는 둘째치고.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은,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말을 했지만 노무현을 지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재명을 지지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아마 추측을 했습니다.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업그레이드된 노무현, 업그레이드된 신진 정치인, 노무현이 이루지 못한 것을 구체화하고 실체화할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 그것이 이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죠. 문제는 노무현의 친구지만 노무현을 그대로 구현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리고 원초적인 또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도지사도 뭐 노무현 대통령을 싫어하지는 않죠. 존경을 하죠. 이번에 뭐 페이스북에서 글을 올리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말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측면도 많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했던 어떤 가치관, 그리고 대통령 재직 시절에 검찰이라든가 그다음 정치 권력, 그다음에 군부들, 군인들, 별 달고 떵떵거리는 애들에게 대해서 일관하시고 어느 정도 자신의 소신과 가치관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 깡다구 정도는 이재명 도지사도 인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정신을 이재명 도지사도 받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재명 도지사는요, 노무현 대통령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제가 저번에 영상에도 말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도지사의 그 토론회 있잖아요. 대선 후보 토론회. 거기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문재인 대통령의 한계점, 법인세 인하라든가 대기업 재벌 편을 들고 서민이 아닌 대기업 중심의 정책을 구가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했었죠. 그것을 금문 똑파리들은, 금문 문빠들은 예의 없는, 거만하고 오만한, 감히 문재인을 공격했던 이재명 하면서 그 짤들을 계속 퍼날르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드러났듯이 문재인 대통령은 친재벌편이었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려볼 것은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노무현 대통령의 시해, 두 번째로는 공수처, 세 번째로는 이재명 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너무 또 길어지니까 딱 5분간만 노무현 대통령 10주기니까 그 관련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요. 자, 이재명 도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그 정신은 존중해.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그 실수했던 것, 한계점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중심의 사회, 그리고 지역 타파라든가 깡다구, 정치 소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노력은 존중을 하지만, 3등편을 들어서 3등 중심의 대한민국으로 우편향시켜버린 노무현에 대한 비판의식은 이재명 도지사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자체도 이번에 10주기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대통령 헬기 타고 봉화마을까지 또 갔다는 또 드라마를 또 찍고 있죠. 그거 참 웃겨요. 그냥 가시면 되지. 그걸 또 비행기 타고 대통령 헬기 타고 또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노무현 봉화마을 찾겠다 해서 취임 1주년 때 노무현 대통령 거기 서걸 추도식에 참석한 적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되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만 탄압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사법적으로 탄압만 하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사법적 재단으로 이재명을 제거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할 이유가 없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왜 비판하느냐. 극노 얘들이 이재명 맡아도 이재명을 공격하고 모욕 주고 폄하하고 공갈하고 정치적으로 그걸로 이재명을 팔아서 노무현을 팔아서 헤쳐먹고 이런 거를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 방치하는가. 이것이 좀 너무 답답했어요. 젠틀제인이라는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예를 들면 노사모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런 정치 극렬 카페가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고 김진표를 밀고 있고 이런 정치적 행보를 하고 있는 거에서 왜 컨트롤 한마디 하지 않냐. 이재명 도지사는 말을 하잖아요.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재판부의 공정성을 해칠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내이상 말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제거만 되면 우리는 문재인 공격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도지사가 제거만 되면 문재인은 그냥 끝났다고 봐요. 무조건 차단해야 돼. 우리가 한나라당으로 당적을 옮기고 요원을 팔아서라도 문재인은 붕괴를 시켜야 된다. 민주당도 붕괴를 시켜야 된다. 그러나 항소심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정치적으로 살아남는다, 무죄로 완벽하게 선고를 받고 정치적 자유를 얻고 도지사로서의 업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부여되고 일꾼으로서의 역할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자, 그때가 되면 이재명 도지사가 사법적으로 무죄가 완전히 선고되고 정치적 해방, 대권대로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다시 얻게 되고 그런 힘을 얻게 된다면, 자, 우리는 문재인 지지바 문바 방송으로 변모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물론 이 과정 중에 이재명을 공격하고 음해하고 모욕 주고 이런 애들을 용서할 수는 없죠. 단죄는 해야 돼. 그러나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공약 집행 태스크포스를 경기도청에 만들고 평화부시사를 통해서 경기도 접경지역의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고, 어제 오늘에도 방송이 됐었죠. 그것처럼 이재명 도지사가 그렇게 하는 게 한편으로 마음이 아려.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서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좋아서, 물론 그렇게, 그리고 민주당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골적으로 까고 보면 이재명 도지사가 큰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정치 지도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옹호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원팀 개념, 나를 공격하지 말아달라, 내가 문재인 대통령 당신을 이렇게 돕지 않느냐, 나를 공격하지 말라, 뭐 이런 차원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이죠. 속은 썩어 문드러지지만 결국은 그렇습니다. 자,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가 봉화까지 간 이유도 그냥 정치적인 행보예요. 당연히 가야죠. 꼭 문박, 극노 얘들의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한 측면도 있죠, 전략적으로. 그러나 1심의 무죄도 받았고 그 다음에 극노 문박 애들 달리는 그런 정치 득실 차원에서도 방문할 수도 있죠. 이재명 도지사가 그랬잖아요. 노무현의 한계는 뭐냐, 사랑, 포용, 화합, 타협, 이런 이유로 친일, 친재벌, 부정부패 세력들하고 포용하고 용서를 해주다 보니까 나라가 개판이 됐다고 이재명 도지사가 일가를 했죠. 그것이 바로 노무현한테 얻은 자신의 교훈이라고 말을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재명 도지사를 업그레이드된 노무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자, 저는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김진표를 초대 경제수장으로 임명을 했죠. 경제부총리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참 친노동적이었고 서민적이었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는 삼성의 아들, 삼성의 큰아들, 삼성의 짝꿍 김진표를 초대 경제부총리로 인정해가지고 전격적으로 노무현 정부가 친재벌 정책, 친삼성 정책을 주구장창 펴고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그런 정책들도 많이 폈죠. 제가 노무현 10주기에 저도 노무현 정신은 존중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공과 과는 냉정하게 평가하고 이것을 개선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이것을 극복하는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는 건 인지상정입니다. 자, 길어지는데요, 간단하게 말을 들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김진표를 경제부총리로 임명을 하면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하면서 본격적으로 친재벌 정책을 폈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라든가 그런 퇴임 후에 그런 친서민적이고 소탈한 모습에만 익숙해 있고 그런 것만 언론을 통해서 각인되어 있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시절에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는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냉정하게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그 집정 시절에는 물론 여러 가지 개선하려고 몸부림치고 언론이 도와주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불리한 조건 하에서 정치를 한 측면이 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펼친 집권 시절의 그런 정책들은 너무 친삼성, 친재벌 정책들이 많았다. 간단하게 살펴보면 법인세를 대표적으로 인하를 했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적했던 부분이죠. 법인세를 인하하고 그 인하분을 전부 다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을 폈다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게 바로 친삼성, 친재벌 정책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김진표를 통해서 법인세 인하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분양 원가를 거절을 했죠. 노무현 대통령이 거절을 했어요. 분양 원가를 왜 공개하냐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였습니까? 중소기업 중소기업들의 그런 업종들을 폐지를 했죠. 두부라든가 빵 이런 자질구레한 업종을 대기업에 문호를 개방해버려가지고 중소상공업들이 많이 파산을 하고 망했죠. 그 다음에 FTA를 강행을 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거고 FTA를 강행함으로써 농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이중고가제를 통해가지고 그때 엄청나게 농민들이 시위를 격렬하게 했죠. 그런데 친서민, 이런 노동자 편이라고 생각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강경 진압을 했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는 안 됐지만 방패로 찍어가지고 농민들이 2명 정도가 사망을 했죠. 그리고 농민들이 많이 부상도 당했고 쌀 소득 직불 보존제인가요? 그걸로 바뀌었죠. 지금 그래서 지주들 농사를 짓지 않는 그 논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돌아가 버리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바뀌어 버렸죠. 그 다음에 최상천 교수님도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3등 이건희 라온미술관인가요? 미술관 방문을 해가지고 이건희랑 저녁 식사도 하고 문안 드리고 이런 비판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영리병원을 도입한다든가 이런 거. 물론 지금 이명박이가 제주도에다 영리병원을 도입했다고 막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최초로 영리병원을 도입하고 민영보험, 민간병원 이런 병원을 추진했던 게 노무현 정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물대포를 통해서 그때 시위자들 많이 단속을 했죠. 이스라엘제 물대포 수대를 이스라엘로 수입한 것도 이명박이가 아니라 노무현이었다. 최초로. 참 이러고 보면은 그래서 이런 노무현의 이중성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게 되죠. 그리고 비정규직을 합법화하고 주도적으로 나서가지고 노동위원회를 깼던 게 지금 이재명 도지사가 하고 있는 것은 정규직화를 지금 공공분야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오히려 FTA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그런 법안을 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 많이 통과를 시켜버렸다는 거죠. 자, 여러가지 이런 노무현의 공과가 있어요. 너무 친재벌이었어. 의외로 노무현같이 그런 역경을 딛고 노동자의 자식 인권 변호사가 오히려 친재벌, 친삼성 정책을 삼성공화국으로 만들어버렸다는 이런 비판이 비등하죠.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서거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인간적인 면모만 계속 부각을 시키고 노무현의 그런 서탈한 모습, 그 다음에 자전거 타고 손녀를 뒤에 태우고 가는 모습, 기분 좋다 이런 것만 계속 언론에 인간적인 면모만 폈지 실질적으로 노무현의 그런 친재벌 정책, 친삼성 정책,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엑스파일의 주범인 삼성 걔를 집까지 찾아갔다는 그 비하를 들으면 억장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결국은 삼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심지어 2019년에는 5번이나 이건희를 찾아갔다는 거는 참 예를 들면 이거죠.
하시는 분들이 있죠. 트럼프가 애플의 팀 쿡을 애플 사장은 그 애플이면 3등급이잖아요. 트럼프가 애플의 팀 쿡 회장을 2019년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거 뭐 비슷한 거잖아요. 이 정도로 비정상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삼성 이근희를 만나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 노무현과 문재인은 한계, 대선 자금을 받고 시작한 것부터 그것부터 한계였다. 아무리 문재인 노무현 대통령이 발버둥을 치더라도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재명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대선 토론회에서 문재인의 그런 친재벌 정책을 비판했던 것처럼 노무현에 대해서도 페이스북에 뭐 노무현의 그 어찌 보면 노비어 첨가를 썼죠.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측면이에요. 노빠들아 나 공격하지 말아라. 내가 노무현 대통령의 이런 정신을 내가 칭찬하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정치적 방어 스탠스를 편 측면도 없지 않아요. 이재명 도지사도 노무현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이재명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말을 해보려는 것은요, 이렇게 그 노무현과 문재인의 한계, 이것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었고, 문재인 대통령 말고 노무현 대통령이 시해됐을 때, 자살했을 때, 지금 많은 분들이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가족에 대한 그 자녀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부인 권영숙 여사가 돈을 받고, 그 다음에 자녀들의 유학자금 이런 것들이 뭐 기업으로부터 받았다. 이런, 보통 자살을 하면 명예손상, 자신의 극신 자존감이 올라갈 때 자살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도 자살을 했다. 이런 명예손상, 대통령으로서 나를 이제 버려라. 막 이랬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상식, 정의, 올바름, 부패의 싸움, 이런 것들이, 권영숙 여사가 이런, 물론 50년 지기, 뭐 30년 지기, 이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긴 했지만, 어찌 보면 용돈이죠. 차용이고, 채무고. 그러나, 이재명 도지사하고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것이죠. 이재명 도지사는 철저히 교훈을 얻은 것 같아요. 이런 노무현으로부터. 철저히 돈을 단 1원도 안 받잖아요. 이재명 도지사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실수를 한 것이 그냥 채무 관계다. 잃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뭐, 계속 그 스토리가 계속 확장되면 한도 끝도 없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노무현 대통령의 형님이라든가, 뭐, 사위, 뭐, 여러, 보도가 되지 않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잖아요. 기업체들과 유착 이런 게. 노무현의 한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을 너무나 사랑했던 저 같은 사람도 그러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자살을 했을 때 다들 믿지 않았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자살을 시해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증거들을 들이대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이 아니다. 시해당했다.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고 저도 일정 부분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명예손상, 그런 자신의 그 몰락 이런 걸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했겠구나 이런 뭐 그런 마음도 들지만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시해를 누가 했냐. 이명박 정부에서 그때 당시에 이명박보다 더 인기 있었던 게 봉화마을의 노무현 대통령이었잖아요. 매 주말마다 많은 사람들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손흔 들고 기분 좋다 하면서 같이 술도 마시고 하고 타임지에서 그랬던가요? 지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2명이다. 현직 이명박, 그 다음에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 하면서 2명의 대통령이 존재하고 있다 하면서 퇴임 후에 노무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인기가 너무너무 퇴임 후에도 올라가니까 이명박이가 청와대 경호관을 파견을 해가지고 노무현을 시해했다. 이런 의혹이 컸죠. 이명박이가 노무현을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필이면 그날 경호를 하게 돼 있던 경호관이 왜 단독 경호를 했냐. 이병춘이죠. 이병춘 경호관이 했었는데 왜 그때 당시에 단독 경호를 했냐. 이명박이가 전날 파견된 경호관이었죠. 그래서 이명박이가 죽였다고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온라인상에 비등했던 하나의 그 가설이 뭐였냐면 노무현을 죽임으로써 가장 정치적 이득을 많이 얻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서 범인으로 문재인을 지적한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 그때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에 있었냐면 봉화 주변에 있었다는 거죠.
경상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봉화가 아니고 봉화 주변 그 가까운 지척에 있었다는 거죠. 문재인의 위치가 상당히 궁금했었죠. 문재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었냐. 결론은 이제 이병춘 그 단독 경호를 했던 사람이 서거가 있었고, 그 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그 서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죠. 그 의혹의 증거를 나열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인터넷상에서도 엄청나게 많죠. MBC 그 보도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저도 뭐 네이버에서도 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진상 추적 위원회 해가지고 카페도 있고 해서 많은 자료들이 업데이트 돼 있죠. 저도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자살이라고 지금 뭐 믿고 싶지만 너무너무나 의혹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어차피 이명박 정권 하에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 이 진실을 파헤칠 것이다 하면서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고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청와대 청원까지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의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 이국을 밝혀달라. 그러나 시간이 10년이 흐르니까 사람들 관심도 멀어졌고 그 시의 의혹으로만 계속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러나 단 한 가지는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병춘 경호관이 거짓말을 엄청 했어요. 당시에 현장 검증도 하고 뭐 경찰 조사도 받으면서 진술을 계속 번복을 했죠. 왜냐면 유일한 목격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진술을 한 것이 거짓말로 밝혀졌고, 이병춘 경호관이 말하는 것들이 다이렉트로 언론에 보도가 되다 보니까 혼선들이 많았죠. 이병춘 경호관이 계속 진술을 3번인가 4번인가 허위 진술을 하게 됐죠. 결국은 뭐 겁에 질려서 그랬다 이렇게 뭐 진술을 했고, 문제는 지금 10년 동안 지났는데도 이병춘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가 없었다. 제가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실시하라, 이병춘에게 물어봐라, 당신이 노무현을 죽였느냐, 거짓말 테스트기 한 번만 해달라, 주구장창 제가 주장을 한 적이 있었죠. 문재인에게도 요청을 했죠. 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장 비등했던 주장들이 그거였어요. 이명박이가 죽였느냐, 문재인이가 죽였느냐, 이거였어요. 가장 정치적으로 이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 문재인을 고르는 사람도 상당히 많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경호관, 비서관, 얘들이 지금 현재 노무현 시체 장사를 하고 있는 애들이죠. 자,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줘 보면, 정의를 위하여 08 개정이 뭐 김혜경 여사의 개정이냐 하면서 뭐 이재명 도지사에 대해서 공격이 심했죠. 그거에 대한 반발 작용으로, 물론 아니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아니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그런 알레르기 반응을 겪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적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붕어말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 정의리가 08 개정에서 그랬잖아요. 노무현 시체팔이 하는 애들 정신 차려라. 그리고 뭐 문재인도 뭐 노무현 따라간다, 뭐 이런 정의리가 08 개정 글이었나요? 그래서 노무현 지지자들이 많이 정의리가 08 개정, 특히 이재명 도지사 개정이 의심된다고 하면서 이재명 도지사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죠. 김혜경 여사랑. 그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봉헌마을 찾아간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하여튼간 그때 당시에 이병춘 그 경호관이 이제 현장 검증을 했단 말이죠. 근데 현장 검증한 경호관이 귀에 리시버를 끼고 이어폰을 끼고 어떤 지시를 받는 듯한 그런 영상이 있었죠. 그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현장 검증에 이병춘 옆에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으면서 이 사람이 이병춘 맞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인정을 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제가 영상 앞에도 올렸지만, 그때 당시에 그 현장 검증한 사람은 이병춘이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나이로 47살이었는데 그때 현장 검증한 그 사람은 20대의 그 젊은이였죠. 키도 엄청 크고 이병춘하고 키 차이도 나요. 그리고 귀 모양도 달라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사람이 이병춘이다 하면서 현장 검증을 했는데, 현장 검증하면서 리시버를 끼고 있고 지시를 받고 있었다, 그 젊은 남자. 그런데 그 이병춘이한테 제가 그랬죠. 한 번쯤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해달라, 이렇게 했죠. 근데 지금 현재 그 경호관들이 지금 문재인 경호관으로 그대로 있죠. 그 주영훈인가요? 그 경호관이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 그대로 경호를 쓰고 있죠. 그 무책임한 놈들이. 아니, 스노우 카메라라 계속 말 못하겠는데요. 하여튼간 그 이병춘이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답니다. 2019년 5월 현재 노무현을 제대로 경호하지 못한 걔가 문재인하고 같이 있다는 거야.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병춘 단독 경호에서 노무현을 시해했다고, 노무현을 죽였다고, 뒤에서 밀었다고
돌로 대가리를 쳤다고 의심받고 있는 이병춘이가 거짓말 탐지기 수사 한 번 안 하고 현재 청와대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문재인의 경호관으로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보통은 책임을 물어가지고 경질을 하거나, 물론 걔가 사표를 냈다고 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병춘의 그 신상을 추적했을 때 얘가 죽었느냐, 아마 또는 뭐 해외로 밀항을 가지 않았냐 했는데, 떳떳하게 포스코에서 교수로 역할을 하고 있었죠. 무슨 박사로. 그런데 지금 현재 어딨다? 문재인 청와대의 경호관으로 있다. 자, 이 뜻은 뭘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병춘이를 그 노무현을 보낸, 경호를 제대로 못한 단독 경호를 하고, 이 유일한 목격자, 유일한 단독 경호를 한 이병춘이를 용서를 했다는 뜻이겠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태에 대해서? 이병춘이가, 저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는 이명박의 지시를 받는 그런 사악한 살인자일 수도 있겠다는 의혹을 떨치지 않고 계속 이병춘이를 거짓말 탐지기 수사하고 얘를 수사해달라 했는데 결국은 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경호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해를 했을 때 가장 의혹을 받고 있었던 인물, 그리고 그때 경찰 조사 당시에 엄청나게 허위 진술을 했던 그 사람 이병춘, 그리고 그때 당시에 누가 가장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것인가, 문재인이라고 지적한 사람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물론 이건 하나의 의혹일 뿐입니다만 이거는 좀 사례에 어긋난다. 노무현 대통령을 경호를 못한 사람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호실에 있다. 이것은 너무 의미심장하고, 노무현이 죽음으로써 가장 정치적 이익을 얻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이 당시에 가장 논란이 됐었는데, 참 의혹을 좀 거두기가 힘듭니다. 최당천 교수님이 항상 말을 하지만, 특히 운동권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민노당을 상당히 증오했었어요. 민노당에 있는 그 지도부들 보세요. 전부 다 서울대 출신이죠. 노동을 제대로 해본 적 있는 애들입니까? 그냥 선동만 하죠. 모든 이득과 그런 돈과 권력은 전부 다 따먹고 그냥 두둥아리로만 나물대는 게 운동권, 그 다음에 그런 노동계를 주름잡고 있는 그 지도부층들이죠.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다른 이야기도 할 게 있는데요. 자, 오늘은 노무현 대통령의 10주기를 맞아서 노무현 대통령의 시해 의혹, 10년 동안 저도 고민해왔고 의심해왔던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그 시해 의혹이 10주기를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인간적인 면모를 기리는 추모 인파로 많이 몰렸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헬기를 타고 봉화 주위를 맴돌았다는 그런 드라마 같은 시츄에이션을 보고 저는 웃음이 좀 나왔습니다. 오히려 오버할수록 의심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헬기를 타고 봉화 마을을 갔다는 걸 보고 너무나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을 주는 행동이에요. 오버할수록 더 의심스럽다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미워할수록 더 의심스럽습니다. 이시민이가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하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노무현 정부의 평가는 친재벌, 오히려 친서민이 아닌 친재벌, 신자유시장의 문을 개방하고 시장에게 권력이 넘어갔다는 그런 뚱딴지 같은 말을 펴면서 오히려 지지자들을 실망시킨 그런 정부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의 그런 정신, 대통령이 되기 전에 꿈꿔왔던,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3당에게 유린당하기 전까지의 그 정신은 이어받아야겠죠. 이재명 도지사가 현재 약자니까 노무현 봉화도 찾아가고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도 실천 태스크포스도 유지하고 평화부지사도 두고 이런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한번 공수처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